안녕하세요. 5월달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 정해놓고 있죠. 사실은 가정의 달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 1년 12달 가정의 달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5월달 한 달만이라도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 가정에 충실하자, 이런 어떤 모토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를 들어보면 참말로 기구하고 참 형편없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박살이 나고, 이렇게 되면 나라도 위태로워집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야 이제 나라도 든든히 서는 건데, 이 뭐가 동반 자살 아니면 니 죽고 나 죽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참 기가 찬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예화를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떻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울산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어떤 아가씨와 선을 보고 중매로 4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갔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이튿날 되는 날에 이 새신랑이 새신부에게 할 얘기가 있다 하면서 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그 어쩌라는 거지? 결혼했고 자기는 사귀는 사람이 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새 신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제 첫날 밤은 또 치렀잖아요.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이 여행이 끝나고 집에 가서 그러면 나는 헤어지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을 먹고 나니까 친정 식구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허니문 베이비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니는 니 길 나는 나 길, 이런 마음을 먹고 이 새 신부가 10달을 참아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고 연이어서 연년생으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혼신을 다했어. 정말로 남편에게는 조금, 남편한테도 잘해야 되는데 남편한테는 잘하지를 못하고 이 아들 둘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그 사귀는 여자와 계속 사귀고 있어요. 근데 이 사귀는 여자는 가정이 없나?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이 내연녀는 동갑이고 이 아내는 남편보다 3살 작아요. 그렇게 일을 살다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남편은 가정에 그래도 뭐 돈을 안 갖다, 생활비를 안 준다, 뭐 손찌검을 한다,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외도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마음은 그쪽에, 현실적으로는 이 가정에. 이래서 이 애기 엄마는 애를 너무너무 잘 키워서 대학 시험을 치는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는 나이가 20살이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가 성인이라는 거죠. 근데 엄마가 늘 얼굴이 기쁨이 없고 웃는 얼굴을 못 봤다 그래요. 그래 이래 생활을 하다가 이 아들도 착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엄마의 그 형편을 알고는 어느 날 아버지를 부릅니다. 군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쯤에 와서 지금 이제는 그분과 인연을 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여기서 저도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래도 그렇게 막 나가는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을 어째 주체를 못해서 그 내연녀와 관계를 이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일단은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하마, 이러고는 그 여자와의 연을 끊었다고 그래요.
끊고는 이렇게 이제 아들도 군에 갔다 오고 작은 아들도 대학을 잘 좋은 데 들어가서 잘 하고 해서 이 아들 둘이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거, 그리고 20년은 아버지가 그 여자와 인연을 끊고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지인을 통하여서 아들 둘은 이미 결혼을 했고요.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아버지가 전에 그 여자와 또 만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구가 아들들도 결혼을 했으니까 아들 둘과 엄마가 3명이 아버지하고 4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 귀가 잘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내연녀의 남편이 3년 전에 죽었답니다.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외로우니까 이 연락이 어떻게 해갖고 됐던가 봐요. 그래서 가족 모르게 3년을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또 내연녀를. 근데 이 여자가 외롭고 혼자 있으니까는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만나줘야 되겠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헤어지라고 그랬습니다. 왜 참고 사냐?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된다. 헤어져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여지껏은 희생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이 아내분은 참 제가 볼 때는 답답해요. 옛날 말에 여우 같은 며느리는 봐도 곰 같은 며느리는 좀 그렇다잖아요. 이 엄마가 곰도 이런 곰이 없어요. 물론 신혼여행 가서 그 상처가 나를 꽉 묶어버렸는지 남편에게는 소홀했죠. 소홀하다 보니까 그 정을 자식에게 다 쏟은 거예요. 그 자식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자식은 성공을 한 겁니다. 일단은 이 남편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요즘 같으면 성질이고 배가 뭐가 박살이 났을 건데 여자도 참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 이제 70이 넘어가고 아들이 44살인가 이러니까 70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내연녀한테 가라 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 내연녀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되 병이 들어서 다시는 오지 말라. 여기서 완전히 끝내고 그쪽. 근데 쉽지가 않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들들도 단호하게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그러지 말고 내 가정을 여기에 두고 이 여자가 외로우니까 조금씩 가서 술도 한잔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가 봐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내가 기가 찰 노릇이죠. 여기서 완전히 헤어지려고 하니까 또 자식, 손자, 집안에 어떤 그 끈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100번 이야기해 본 분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끝내라 했습니다. 이 선에서. 남은 삶은 후회 없는 나를 위해서 이제 여지껏은 자녀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끊으라 했습니다. 예, 끊으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기가 찬 가정이 이런 가정도 있다.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참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남편에게도 자식 정이 한 군데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올인하면서도 남편에게도 조금은 신경을 쓰고 남편도 돌보고 남편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가정도 있다 싶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